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사키 케이이치 지음, 황선종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습관이 바뀌면요,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줘. 가족에게 뭔가 부탁할 때는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 피곤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 드라마만 보고 버려줄게. 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 버릴래? 아니면 욕실 청소할래? 라고요. 이러면 10중 8구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 중 어느 쪽이 좋아? 라고 물으면요. 사람들은 무심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즉 A와 B를 준비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말에도 이처럼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 조리법만 제대로 알면요. 누구나 말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의 달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전달법은 따로 있는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달법을 그래서 몸에 익혀야 합니다. 데이트를 약속한 날에 느닷없이 이런 연락이 옵니다. 미안,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다음에 봐야겠네 라고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뿐 아니라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요, 미안해, 일이 들어와서. 근데 더 보고 싶어지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바꾸어 말해도 상대의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더 보고 싶어졌다고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전달 방법에 따라서 no 아니면 yes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no를 yes로 바꾸는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무심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했을 때 의도와는 달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2단계는요,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탁을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또한 평소에 상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탁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yes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대로 입 밖에 내어서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no가 예상된다면요.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목까지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키고 상대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성격은 어떤지, 여기에 yes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3단계는요, 상대가 바라는 이점과 일치하는 부탁을 만듭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부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에게 이로운 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또 yes로 바꾸는 7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대가 좋아하는 거 파악하기입니다. 기본이지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최강의 기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셔츠는 진열된 상품뿐입니다. 이렇게 가게 점원이 말을 하면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남은 물건인가? 많은 사람이 이걸 입어봤겠네 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요, 인기가 좋은 옷이라 딱 한 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인기가 있는 옷이라면 나도 사고 싶은데 다행히 살 수 있겠구나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전달하면요, 상대도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기인데요.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시장에 갔을 때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시물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이요. 하지만 그런 경고문이 무색하게 전시물을 만져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발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거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럴 때 전시장의 주의 문구를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약품을 발라놓았으니 만지지 마세요 라고요. 이런 글을 보면요, 선뜻 만지기가 꺼려집니다. 약품이 손에 묻는 것이 찜찜하고 몸에 해로울 것 같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만지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의 자유주기인데요. 상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웨이터가 다가와서요, 디저트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평소 디저트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주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때 디저트는 망고 푸딩과 녹차 라떼가 있는데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자유주기는요, 최종적으로 상대가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스스로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으며 강요받는다는 느낌도 적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데 효과 만점입니다. 남편에게 창문 좀 닦아줘, 집안일이 산더미야 라고 부탁하는 것보다는요, 당신은 키가 커서 높은 곳까지 손이 닿으니 깨끗하게 닦을 수 있잖아. 부탁 좀 할게.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채워주기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창문을 닦아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요, 사람은 기대를 받으면 기대한 대로 성과를 내고 싶어진다는 심리학의 인정 욕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상대를 콕 집어 한정하기입니다.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누구나 움직이게 됩니다. AS 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무료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저희 회사 제품을 애용해 주신 고객님에게만은 무료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응대해 주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대를 콕 집어 한정하기를 사용하면요, 자신만 선택되었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일이 풀리기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팀워크화 하기인데요. 함께라는 말을 통해서 동질감을 자극하면요, 절반은 성공입니다. 가령 친구들이 이번 모임 좀 맡아줄래? 라고 부탁하면요,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 모임 나랑 같이 맡아서 해볼까? 라고 제안을 해온다면요, 그래 도와줄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함께 하자면서 부탁을 하면요, 불쾌한 기분이 들기는커녕 은근히 기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스를 얻어내는 방식, 팀워크화 하기의 힘입니다. 함께 해보면 어때? 라는 말을 들으면요, 무슨 일이든 그 말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자끼리 수다를 떨다가 함께 화장실에 가지 않을래?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요, 딱히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처럼 팀워크화 하기를 사용하면요, 동료의식이 생겨서 귀찮은 부탁도 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감사하기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친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선배가 이 책상 좀 옮겨줘 라고 하면요, 귀찮아, 왜 내가 하며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책상 좀 옮겨줄래? 고마워 라고 부탁을 하면요, 기꺼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비밀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사람은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은근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기 방식의 효과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이 풀리는 말습관을 가지고 싶다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